갑자기 마케팅 가면서 이 빵이라는 거를 갑자기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픈데 제가 혼자 시작했는데 25명까지 회사를 커졌거든요. 마케팅 회사가. 근데 컨설팅 일이라는 게 진짜 완전히 장사꾼이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돈이 안 벌려요. 대표님도 그냥 혼자 하시는 게 좋으세요. 사람이 늘어나면 애들 월급 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널브러져 갖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안 쉬어져요. 그 다음날 월급날이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빵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좀 더 포토 어퍼던스라고 사진도 찍고 막 SNS에 막 올리고 만족시키고, 그리고 창업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만족을 시켜주는 게 좋았어요. 막 사진도 찍게 해주고 좋은 공간에서 만들게 해주고, 저는 그 오지랖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마인드로 빵집을 성공을 시킨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건물 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빡쳐갖고 어떤 계기로 갑자기 또 빡쳐가지고 건물주가 되려고 결심하셨던 거예요? 잠실에서 1호점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건물주가 이제 너무 갑질을 하더라고요. 어떤 갑질을 해요? 재생건축이 한창 유행할 때 있었어요. 타일을 뜯는데 타일을 뜯지 마라. 왜 멀쩡한 타일을 뜯냐. 근데 그 타일은 4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아니 뭐 왜 하냐. 인테리어들하고 이렇게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데 레트로 느낌으로 엄청 뭘 하더라고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니 뭐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 가면 되는데. 네, 그 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원상복 하겠다 그럼. 아니 써라 그럼 빨리 다시 하고 다시 써갖고 하고, 본 이사 나가는데 이사 비용 다 주고, 짐 빼는데 그 폐기물 막 놔두잖아요. 나한테 내라고. 근데 그 울며 겨자 먹기로서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세입자들은 이런 갑질 아닌 갑질을 다 당해요. 근데 진짜 짜증난 게 별것도 아니에요. 건물주가 뭔 대단한 벼슬이라고. 그냥 레버리지 잘 이용해갖고 우리보다 조금 더 1, 2년, 2, 3년 좀 더 공부해갖고 실행한 것 뿐이거든요. 못하는데 우리는 안 하냐고. 하면 되지. 그래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더라고 대표님. 쉽지가 않은 게요. 왜? 보세요. 대표님은 대표님 나름대로 이 10대, 20대 때 철학을 엄청나게 확고하게 가지고 그 성공을 해서 달려왔고, 나름 그래도 사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일궈놨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바라보았던 게 맞네? 라고 생각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런 게 터졌을 때는 아직 건물주에 대한 마인드가 아예 없었잖아요. 없었죠. 건물을 또 사야겠다는 그 마음을 심는다는 게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쉬운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심었던 거예요 도대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돈 잘 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 저는 면피라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이 건물주 안 된 사람이었고, 나는 어떻게 바뀌었냐? 나는 마인드가 좋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면피하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사고 싶은데. 근데 나는 언제 사냐?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잖아요. 맞아요.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포기하냐고요? 왜 포기를 하면 안 되냐면 이게 습관이 돼요. 제가 다리 절면서 일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 왜 포기를 안 했냐면, 내가 이게 저 새끼들이 날 병신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가면, 난 또 딴 데 가면 나 또 포기한다. 지금의 나는 내 생각에 소산일 하잖아요. 지금 내 소산 봐보세요. 지금 어제도 똑같고 1년 전에 똑같고 현재도 똑같고. 왜 그랬는가? 내가 그 바뀐 계기가 없어. 있어도 왔는데도 본인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건물주가 됐냐면, 제가 책을 또 봤잖아요. 책을 봤는데 책에서 부동산을 우연히, 저는 어느 순간에 제가 촉이 와요. 꼭 필요한 시기에 부동산이 그때 딱 들어왔어요. 10억은 2억이고요 20억은 4억이고요 30억은 6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은 2억만 있으면 돼요. 시동대세 포함해서. 20억은 4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돈장난 하는 거예요. 10억 20억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모르니까 쫄보가 된 거예요. 이 지식과 정보가 비대칭이 되니까 이걸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2억으로 10억짜리 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은행 대출이 8억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네네네. 이게 네 거냐 은행 거지? 네, 맞아요.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1억 3천을 들여서 제가 6억 3천을 벌었어요. 은행이고 내 거고 나발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엑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난 2년 만에 1억 3천을 넣어서 6억 3천을 벌었다니까요. 이것도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바뀐 게 하나도 없을 거고,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계속 리스크를 그러면 해칭을 해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측면을 고려한 사람은 엄청 성장을 하거든요.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그걸 낙관론자들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제가 실제 경험했는데 1억 3천 갖고 2년 만에 6억 3천을 만들었다는데, 제가 다 반박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한데 제가 이거 뭐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진짜 갑자기 왜 아니 진짜 생각해보니까 뭐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 잘 되게끔 하게끔 하는 그 마음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릉 3호점도 대표님, 근데 그것도 제가
땅값 8억, 건축비 5억, 13억 들었어요. 근데 저 그 8천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그 8천만 원을 들여갖고 2년 만에 그거 액시됐어요. 액시됐는데 그것도 한 7억 남았어요. 친티네 지금 칩 뱉는 거예요 지금?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도 자산을 만들 수가 있구나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이 뻥튀기해서 폭탄 돌리는 거 아니냐. 광주 송정에 사신 분은 어떤 돈 있는 분이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박이 뭐냐면 레버리지를 90%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수익률을 4%를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세를 650을 맞춰줬어요. 광주에서? 예, 지금 리스백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월세를 400인가 내요. 그 이자를 내요, 이자를. 근데 제가 아까 650을 했죠. 650 빼기 400은 250이잖아요. 네. 250 벌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결국 또 그 가치가 계속 차산이 올라가고 오르니까. 지금 올랐어, 또 거기가. 이게 왜 폭탄 돌리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로 자산도 소득도 없고, 월세에서 지금 내가 지금 제주 부림 곰대 주고 있잖아요. 자, 3호점. 거기 제가 8억에 사서 23억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7억이 남은 건데, 23억에 팠는데, 이분은 또 병원 원장님이신데, 제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리스백 했단 말이에요. 월세가 따박따박 나와. 이거 돈이 좀 있고, 자기 자본이 현금이 좀 있고, 이분도 현금이 그렇게 많은 돈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갖고 자산 소득 나 가져갈래. 그럼 월세 나와? 그럼 나 살래. 그래서 월세 받아가잖아요, 본인들이. 직장인들도 하고 싶어. 직장인들도 여기 직장인이고 나는 뭐 한 1억 정도 있어.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만든 말 중에 하려고 하면 보이고 들으려고 하면 들리거든요. 내가 안 보려고 하니까는 맹인이 되는 거예요. 책 보고 바뀌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헬렌 켈러가 야, 나보다 더 불쌍한 게 뭔 줄 아냐? 뭔데요? 야, 시력은 있는데 비전 없이 사는 거. 그게 맹인보다 더 불쌍해요. 마음 참 생각이 많아지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측면하고 전혀 다르고요. 보는 척 하지 말고. 이걸 보는 척 하면은 바뀌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볼 거면 보고 안 볼 거면 나가고 볼 거면 2번씩 이상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면 돈이 된다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됐잖아요. 그럼 저라면 네. 더 공격적으로 몇 호점 더 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매장을. 돈이 그 대신 벌리는데? 근데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떡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상업용 건물은 가장 큰 리스크가 공실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없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창업자분들은 자기 컨텐츠가 있으니까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라고 해서 저는 건물주가 되라는 거잖아요. 진짜 괜찮다. 예, 저는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이 한 2, 3억 있어. 저는 2, 3억 있어. 대표님은 컨텐츠 제작자죠. 사무실 필요하시죠.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간 임대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죠. 둘이 만나서 공투하면 돼요. 공동 투자해서 서로 십실반 만나서 들어가서 그 건물 채우면 자산 오르고 어차피 월세 낼 거 그냥 은행에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사업하지 말아라. 네네네. 사기당한다. 좋아요. 분명히 돈을 모이면 갈린다. 이런 말이 또 많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성공하려면 부모 말 듣지 말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기준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루신 분일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랑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다. 엄마 30대랑 지금 내 30대 때 역으로 가보면 그때 30대로 봤을 때 누가 더 잘 나갔을까? 내가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엄마가 내 30대를 평가하고 있지? 와,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좀 세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충격적이다. 나 진짜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걱정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나도 힘들다. 나도 불안해하는데 이거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인 거지. 왜 걱정을 더 가중시키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너무 있었거든요. 좋다. 한번 부모님 말이 저도 정답은 다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요. 막 부모님 말 믿고 내 그거를 낮출 필요는 없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부모인데 그러니까 부모는 조력자고 정신적인 지주인 거지.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사업을 해보시거나 본인이 그 인사이트를
이게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성적인 거지 정량적으로 어떤 수치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되고 반대급부에서 움직이는데 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 이런 게 아닐까요? 누군가랑 같이 동업하지 말랬잖아요. 아 맞아. 근데 공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업용 건물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 리스크인데 그걸 해칭하는 거는 내가 각각 컨텐츠 채우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모님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건물용은 이게 동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협업이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 각자 매출을 각자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 만들어서 각자 컨텐츠 채운 걸로 각자 또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거잖아요. 월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배당 하든지 네. 아니면 여기서 뭐 키워 나가든지 그건 알아서 엑시트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꿀팁 알려드릴까요? 네. 공동 투자는 왜 좋냐면 이런 케이스가 좋아요. 난 자영업자인데 돈이 없어. 근데 건물주가 너무 되고 싶어. 이 영상도 보고 한숨 마시고 침만 흘려. 그게 아니라 시드를 한 1, 2억은 모을 수 있거든요. 주위에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는 또 시드가 또 2, 3억이 또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건물주 되겠다고 컨텐츠를 내가 하라는 지금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제주분이 곰이 돼주니까 내가. 근데 제주분이 곰만 된 게 아니라 같은 건물주 되자 이거지. 나한테 베네핏을 좀 줘야죠. 근데 공동투자를 계약서를 꼭 잘 써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가면 안 돼요. 계약서는 정확히 써야 돼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싸운 적은 없는데 첫 번째 PM자가 어리버리 했을 때 저한테 맡겼잖아요. 저한테 맡겼는데 다 해갖고 자기 자본이 3억씩 든대. 근데 갑자기 끝날 때쯤 되니까 5억이 든 거야. 말이 달라지잖아. 그럼 사기당했다는 느낌이죠. 그럴 수도 있고 친하면 새끼 졸라 일 어리버리 했다고. 그리고 여기 PM자도 좀 베네핏을 줘야 돼. 내가 뭐하는데 이렇게 뒤지게 하냐. 그러니까 유경험자가 끼워야 돼. 두 번째, 갑자기 중간에 대표님 제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갖고 이거 건물 파시면 안 돼요? 갑자기 당황스러워 한다고. 당황스럽고 뭔 소리 하냐.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그래서 자기가 이 얘기는 애초에 안 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거는 개인 사정이지 건물에 안 되는 걸로. 세 번째, 제가 최근 상암동 건물 지금 짓고 있거든요. MBCT에. 거기가 그 케이스예요. 거기가 제가 4,200에 샀어요. 4,200에 산 거를 제가 뭐라고 썼냐면 8,400 이상 되면 팔겠다고 했어요. 정확히 딱 엑시 가격을 정해놓고. 왜 엑시트 안 정해면 큰일 나냐면 누군가가 만약에 8,000에 9,000에 사르라고 팔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는데 갑자기 야 나 잠깐 일로 와볼래. 우리 누가 8,000에 부동산에 지금 왔어. 딜이 왔어. 팔자. 그럼 갑자기 또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요? 이야기 없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난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팔지 말자. 나 사무실도 잘하고 있는데 불편하다. 그리고 나 집도 여기로 옮겼어 또. 근데 계약서에 8,400에 많이 팔겠다 하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서운한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일을 해야 정성적으로 서운할 일이 없어져요. 감정이 섞이게 하면 안 돼. 그쵸. 근데 공투는 이 표면 계약서 이런 거에 명확하게 다 쓸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일이라는 게 쉽게 해버리면 빨라서 좋긴 한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정말 꼬여 있고요. 맞아요. 정말까 할 때 깐깐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깐깐하게 뭐 다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다 쉽게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항상 계약서 쓸 때 진짜로 변태처럼 디테일하게 쓰거든요. 맞아요. 중요해요. 되게 많은 걸 알려주시는데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100억 매출, 100억 자산, 100억 건물주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명의 건물주 일단 만들어주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나와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지금 이 얘기가 다 그대로 저기 노하우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책이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더 제 에너지, 제 지식과 정보를 좀 더 재능 기부를 더 한다든지 일단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대표님이 막 너무 찍어 누르시는데 저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독자님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도 창피해하고 본인이 이게 성향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얼굴도 빨개지고 되게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싶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빡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빡쳐갖고 시비 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명하거나 결국 안 되면 남 탓하거든요. 사회 탓, 대통령, 뭐 정부 탓, 부모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불개기부터 시작을 하고 작은 습관부터 만들면, 그런 좋은 습관이 만들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진짜 인생이 바뀐 게 저였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더 인생이 찬란한 인생, 경제적 자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